안녕하세요. 레블TV의 이가영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영어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패스오프 영어의 창시자 홍세일 대표님을 초대해서 우리 한국인에게 맞는 정말 그 특별한 학습법 그리고 핵심 원리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홍세일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영어는 우리 한국인에게 정말 필수적이면서도 한과 같은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언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영어를 배워도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면 말하려고 하거나 써보려고 할 때 정말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한국인에게 맞는 특별한 학습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학습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 귀한 시간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아주 짧게 네.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학습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세 가지. 세 네. 가지. 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네. 단어나 문장을 배웠을 때 그게 습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어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외워지지가 않죠. 예, 그러면은 외워지지 않는 그 문제를 첫 번째 해결을 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걸 외웠어요. 네. 어렵게 영어를 배워서 외웠는데 하루만 지나고 나면은 그걸 좀 잊어버리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배웠던 영어를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영어는 잘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걸 맞죠. 기억을 하지 네.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렵게 습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유창하게 원어민들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영어를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네. 습득이 어렵고 네. 암기한 것을 잘 잊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유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네.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학습 현장에서 제가 가르치면서 네. 지금까지 영어 교육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의 그 학습 원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한국인들이 영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세 가지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인들이 단어가 잘 외워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한글을 배울 때 우리가 고구마라는 한글 단어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고구마를 가르쳐 보면은 그 아이가 고구마를 배웠지만 어떤 다른 카드에 고등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구마에서 고를 배웠기 때문에 어는 읽지 못하겠지만 고자는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음절이라고 합니다. 음절. 근데 한국에서 그동안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 하면은요. 이것이 기역이고 이것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닉스에 해당하는 그런 그 발음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자의 음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많은 시니어들과 영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영어를 쉽게 배우는 즉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절이라는 학습법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introduc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I는 무슨 소리가 나고 N은 무슨 소리가 나고 이런 형식으로 영어를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introduce 이것이 하나의 음절의 소리를 그대로 표기를 함으로써 영어 본연의 발음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함으로써 단어를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음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단어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그 음절의 원리를 조금만 연습을 하면은 모든 영어 단어를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게 nine입니다. nine. 이게 원래는 스펠링이 두 개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N-I-C-E 이것을 nice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철자가 4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절로 배우게 되면은 이게 nice입니다. 그래서 음절로 보면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인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개만 기억을 하면 돼요. nice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nice
그 다음에 to me, to you. 원래 이 문장을 nice to meet you라고 읽습니다. 읽는데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서 읽으면은 nice to me, to you 이렇게 음절로 한 개씩을 습득을 하면은 시니어든 영어를 처음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든 영어 단어를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절로서 단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학습법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습득된 단어나 문장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연결고리 인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신 소개가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습득할 때 자신을 아주 유창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자신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소개, 친척 소개. 이렇게 보시면은 주제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들이 다 유창하잖아요. 근데 이 유창한 한국말을 영어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한글의 유창성을, 논리성을 영어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 가족소개, 친구소개, 친척소개.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할 때도 모든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배우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처음에 우리가 자신 소개를 하는 방법을 영어로 배우고, 그 다음 가족 소개, 그 다음은 친구 소개, 그 다음은 친척 소개. 자, 그러면 이게 주제인데 이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이 문장들이 쫙 있을 거예요. 근데 문장을 우리가 먼저 습득하는 게 아니고 이 소주제별로 먼저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나 나이 같은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의 성격은 어떻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과목을 좋아했고, 나는 사회에서 이런 봉사활동도 한다. 이렇게 모든 문장들이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로 되어 있는 문장들은 한번 머릿속에 습득을 하면은 그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원리로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연결고리 인지법으로서 새로운 문장을 배우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학습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원리가 네. 가지벗기 해야법이거든요. 가지벗기 회화법. 네, 조금 전에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네. 한국은 회화를 배울 때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을 정해놓고요. 네. 단문장으로 묻고 단문장으로 대답하는 맞아요. AB 형식의 대화를 거의 다 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What's your name? My name is 이가요. 이렇게 A가 묻고 B가 대답하고.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상황이 푹 달라지고 나서 네. How many are there in your family? 그러면 가족이 몇 명입니까? 이러면은 There are 4 people in my family.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가지벗기라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네. 말을 유창하게 하는 원리거든요. 네. 그래서 가영 선생님이 지금 이 교육을 직접적으로 또 배우고 계신 네, 한 분의 배우고 선생님으로서 있죠. 우리 가영 선생님은 성격이 평소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걸 제가 이제 영어로 묻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가영 선생님이 아주 가지벗기 형식으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What kind of person are you? I'm a very outgoing person, but I am also a little shy around new people. I have a lot of friends. I love to be around my friends, and they like to be around me. I am a pretty happy person. Most people like me.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회화를 하는 형식은 단문장 단답형의 네. 회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만 다른 날 되면 다른 시츄에이션. 근데 금방 제가 가영 선생님은 성격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네. 7문장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네. 그 방법이 달라지면 결과가 다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의 취미나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what's your hobby?
My hobbies include reading books, listening to music, hiking, watching movies, and participating in sports. I like to travel by car, but I especially like watching movies. I like to drink tea and talk with my friends at the coffee shop as well. 네. 제가 취미가 무엇인가요를 물었을 때, 그럼 취미를 7개를 얘기했거든요. 네. 물론, 우리 가영쌤이 더 많은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한두 개의 취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어휘의 유창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유창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지뻗기 형식으로 배운다면 우리가 조금의 시간과 노력들을 기울이면은 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창한 영어 실력을 쉽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지뻗기 회화법을 제가 직접 배운 거를 대표님께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직접 경험한 학습자로서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7개의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저도 영어에 자신감이 붙고 계속해서 영어가 더 늘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세일 대표님이 이야기해주신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극복해야 할 3가지 문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의 학습 원리를 한번 배워봤어요. 음절, 연결고리, 가지뻗기. 이렇게 3가지 원리를 통해서 저도 학습을 하고 있고 제 주변의 많은 시니어 분들께서 그 학습 원리를 그대로 흡수해서 정말 유창한 회화를 그리고 쓰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통해서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혁신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자, 누구나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네. 예, 누구나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마무리로 한번 예, 해볼까요? 한번 네. 자, 시작. 누구나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